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식 투자 핵심 포인트. 자, 국내 이제 주가 지수는 이제 내일부터 기로에 섰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략대로 투자한다면은 손실 없는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6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밀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장 마지막에 다시 끌어올려서 양봉 덧지 형태를 만들면서 60일선 위에 안착을 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날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는 듯 했으나 오늘 1268억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 117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기금에서 394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보험 쪽에서 116억, 그 다음에 기타 금융에서 45억.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산해서 기관 쪽에서는 239억이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 역시 856억, 코스닥에서는 196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1228억을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큰 하락은 없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까지 매도를 했다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240일 이평선에 딱 걸려서 종가 기준으로 510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마지막에 0.5%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코스피 200 지수는 0.6% 상승을 했고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마찬가지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평균 지수보다 조금 아쉬운 상승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반적인 레포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목은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 4월 마지막 날이죠. 자, 4월 마지막 주 주식 투자 핵심 포인트. 국내 증시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4월 29일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미국장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미국 지방정부 쪽의 파산이 기정사실화가 됐었는데 연준에서 지방채 매입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 악재를 무모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 날 연준 FOMC 회의에서는 금리 결정이 있죠.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가 관심인데 일단 예상치는 동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났는 상태고 추가적인 양적 과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원유 저장고가 5월 초에서 5월 둘째 주가 되면 거의 포화 상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이 원유를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지속적일 거고 그로 인한 셰일 업체 쪽은 연쇄 부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29일 날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날은 대량 지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형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4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더와 포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지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 4월께 나왔습니다. 이전치가 78.4였는데 70.8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11시에 미국 12 소비자 신뢰지수 4월께 나오죠. 컨퍼런스 보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치가 120, 그 다음에 예상치가 87.9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뭐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 8시에 한국 산업 생산, 그 다음에 한국 소매 판매, 그 다음에 한국 서비스 부문, 4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분기께 나오고 지난 분기에 대한 물가지수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예상치가 마이너스, 중요한 건 위에 게 중요합니다. 1분기 GDP가 중요하겠죠. 이전치가 2.1, 예상치가 마이너스 4인데 이것보다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3시에 연준에서 회의록과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로금리에서 0.25%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요. FOMC에서 회의록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발표를 합니다.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날이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 10시에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가장 중요한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350만 명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 350만 명보다 많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0만 건이 넘어가면 경제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미국 이제 트럼프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표는 이 정도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4월 29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GE, 보잉,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가동이 4월 29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와 GE, 보잉, 테슬라 실적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적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예상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여파로 인한 미국 증시는 하락이 예상이 되고, 만약 이 하락이 예상되는 실적 우려마저도 무모화가 된다면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바이러스 이전부터 디플레이션 우려로 증시가 하락 중이었었죠. 근데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국내 증시는 거의 V자 반등이 나온 상태고, 반등이 나왔는 게 너무 가파르게 과도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기업 실적은 지속적으로 지금 우려가 되는 상태고, 생산에는 차질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 둘째 주까지는 단기 대응과 물려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에 내가 조금 물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주식들로 무조건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한다면. 자, 그리고 특징주가 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이
차기 대선 지지율이 40% 이상이 나왔고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낙연 테마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 중에서 실적과 재무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둘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낙연 테마주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수익을 냈었던 남화토건이 있습니다. 남화토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 부근에서도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24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이 가장 괜찮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적과 재무 건전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이낙연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HSD 엔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월드, 그 다음에 네 번째 TK 케미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네 종목이 이낙연 테마주 중에 그나마 조금 양호한 종목이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이 네 종목 중에서는 남화토건이 가장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주에 앞서서 전일날 추천주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고려 신용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장 마지막에 그래도 아래 꼬리를 조금 달면서 마이너스 1.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에서 2% 정도 지금 뭐 손실 중일 것 같은데 전략대로 보유하시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 중에 M게임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M게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평균 가격 부근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M게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급락했던 매물을 전부 다 지금 소화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지는 날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관심 종목, 특징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제가 정확하게 이제 추천주라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3월 말일부터 오늘까지 일단 뭐 전부 다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와 M게임은 소폭 그냥 한 1%, 2% 정도 지금 뭐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매수 가능한 종목, 추천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이고, 이 종목에 대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찍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60일 이평선과 기준선에서 걸렸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전 저점 라인대를 오늘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큰 차트로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하락했는 매물대를 지금 거의 다 먹어 치웠는 상태입니다. 그 실질적인 하락 자체는 요 구간대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매물대를 대부분 한 90% 이상 소화를 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구간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락했는 구간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했는 구간과 이 하락했는 매물대를 전부 다 먹어치웠고, 이전 저점 고점 부근에서 막혀있던 매물대를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 차트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전 추천주 중에 있었습니다.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이었죠. 자, 유비케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매물대를 먹어치우고 횡보가 나오면서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날 저녁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러스로 따지면은 거의 4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지금 이 종목이 차트가 짧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쓰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차트가 크게 보이는데 이후에 상승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라는 종목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의 시발점이 됐는 부분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아직 직전 고점 라인대에 막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3일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알콜에 대한 재무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ER 기준으로 8.63, PBR 기준으로 0.82, 배당 수익률은 0.79%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13.9%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16.1%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9%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2124억, 2018년도에는 2560억, 2019년에는 2914억을 달성을 했고 2019년 2분기에는 746억, 3분기에는 770억, 4분기 기준으로 774억.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6%, 8.42%, 9.87%,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회사 유보율 자체가 2981%,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30.69%로 회사 자체에 돈이 너무나 많고 부채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1분기 이게 비어있죠. 이게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실적 자체가 증가가 됐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재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고 가급적이면은 저평가가 되고 만약에 테마주로 엮이지 않더라도 기업 자체 실적만으로도 상승 가능한 종목들로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이낙연 테마주와 그 다음에 추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